그러면서도 JBL이 원래 가지고 있는 DNA는 계속 잃지 않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3기에 들어서면서 JBL 사운드가 완성이 되고 미래지향적인 소리로 변화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안녕하십니까. 오디오 평론 그리고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오른편에 있는 JBL 서밋 시리즈의 신작 아마라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라는 모델은 서밋 시리즈의 제일 막내고 이제 투웨이 북셀프 형식으로 된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JBL 하면은 북셀프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해석하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제품은 서밋 시리즈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JBL은 그 긴 역사를 이렇게 쭉 반추해 보면은 일정한 시기마다 프로젝트 스피커라는 그런 큰 기획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기술을 이제 연구하고 새로운 소재를 도입하고 해가지고 각 시대를 빛내는 명품들을 만들었는데, 서밋 시리즈도 바로 그런 프로젝트 스피커의 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 쭉 발표해온 프로젝트 스피커들은 되게 대형기들, 아주 큰 스피커들 중심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북셀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JBL 역사에서 그 스피커 북셀프가 바로 이 아마라는 모델이다. 그 내용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곡으로 제가 클래식을 준비했는데, 그 전에 잠시 이 시스템을 소개해 보면은, 사실은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마칼루 들었을 때 그 시스템 그대로, 사실 이런 북셀프에 모노블록 파워 이렇게 건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의아한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마칼루를 이제 지난번에 들었으니까 이번에 한번 같은 시스템으로 어떤 소리가 날지 궁금해가지고 똑같은 시스템을 한번 써봤고요. 이 공간이 사실 16평이나 하는 큰 공간이기 때문에 이 스피커 저역의 펀치력이 좋지만은 아마 녹음 상태로 들어보시면은 약간 저역이 부족한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건 공간이 크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가지고 제가 이제 플레이하는 곡을 갖다가 이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비발디의 플룻 협주곡 D 장조, 장 피에르 랑팔이라는 어마어마한 전설적인 플룻 연주자죠. 그분의 연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클래식 재생에서 특히 현의 어떤 그 느낌이랄까? 그것이 너무 달라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의 JBL에서는 그게 상당히 거칠고 어떨 땐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는 아주 우아하면서 매끈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두께감도 가지고 있고 아주 생기의 발랄한 현악이 울림이 물결치면서 랑팔이 연주하는 플룻이 이제 전면에 부각되는데 마치 그 바로크 음악이란 게 어떤 순간에는 좀 재즈 느낌도 나는데 아주 그 신명나고 기분 좋은 그런 연주가 재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플룻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빼빼마는 소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 악기가 이렇게 볼륨이 풍부하지는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런 톤이라든가 두께감이 잘 살아 있어 가지고 확실히 그 새롭게 지금 나온 시리즈 JBL들이 보면은 특히 중역대가 상당히 충실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전체적으로 투명하면서 반응이 빠르고 그리고 전 대역의 스피드가 아주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호응의 스피드하고 미드 베이스의 스피드가 확실하게 이제 일치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운드 스테이지도 아주 넓고 어떤 악기의 포지션도 정확하고 그런 것을 이제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정말 작정하고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튜디오 모니터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지만은 사실은 파라곤이나 하츠필드의 DNA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전통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북셀프 스피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두 가지 성격을 소개를 하면은 하나는 이제 제가 뭐 JBL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또 단행본을 쓴 작가로서 판단해 보면은 그 일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1946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제임스 B 랜싱 그 약자가 JBL이거든요. 그분이 46년에 만들어서 이렇게 69년까지 이어진 클래식 시대. 요때는 그 60년대까지의 오디오 산업이라는 것은 사실 거대한 큰 스피커들이 주류를 이뤘고 아주 특수한 계층만이 살 수 있는 물건이었거든요. 고가의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츠필드라든가 파라곤, 그다음에 뭐 올림푸스, 하크니스 이런 명품들이 바로 요 클래식 시대에 나왔고요. 바로 그 전통을 이 작은 스피커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한 큰 흐름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69년에 그 하만 카든에 인제 판매가 되면서 왜냐하면 이제 빌 토마스가 은퇴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에 인수되기 직전이 인제 한 2016년까지 고때가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이 인제 하만 카든의 시대, 이기라 할 수 있죠. 요때가 인제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아우르는 아주 긴 시기인데 특히 197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하이파이 붐이 불어 가지고 그때는 북셀프 스피커들이 주류를 이뤘죠. 그래서 JBL은 그 당시에 그 가정용 스피커를 인제 집중적으로 인제 생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4312 시리즈라든가 L100 같은 제품들이 그때 나왔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인제 쭉 꾸준하게 4312 시리즈가 인제 계속 그 형번을 달리해 가지고 계속 꾸준히 나왔고 또 여러 북셀프 스피커들이 나왔지만은 엄밀히 말해서 그 제품들은 하이엔드 제품은 아니죠. 하이파이용 그리고 인제 입문용 내지는 한 중급 정도의 애호가들이 사용하는 제품이었고 또 그 제품들의 미덕이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인제 재즈 평론 활동을 90년대 할 때 4425라는 제품을 가지고 오랫동안 썼는데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재즈의 특별한 맛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 평론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의 스피커 브랜드라고 그러면 역시 JBL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제품들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이엔드 제품은 아니다. 근데 이번에 인제 아마라는 제품을 들어보니까 차원이 전혀 다른 하이엔드 클래스의 북셀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JBL이 여태까지 만들었던 모든 북셀프 중에 최고의 제품은 인제 아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제 이번에 인제 제3기 삼성 하만 카든 시대로 들어오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과거의 어떤 그 명기라든가 그런 이제 전통을 확실하게 다시 인제 되짚어 가면서 또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가 그 4312G라든가 또 L100 MK2, 또 그 L100 MK2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면은 2 기의 제품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게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은, 4425나 4312 같은 거 옛날에 썼을 때는 재즈나 팝 같은 거는 상당히 그래도 좀 들을 만했는데, 클래식은 좀 사실 무리가 있었거든요. 특히 현소리 같은 경우에는 어 쇠줄을 긋는 듯한 아주 그 좀 경질의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클래식 팬들은 JBL 하면 일단 이제 외면하기 일쑤였는데, 삼성 이후에 제3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극복이 돼 가지고 사실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JBL에서 문제가 됐던 그 중역에 아주 밀도 있는 그런 느낌들이 완전히 보강이 되면서 독자적인 그런 이제 자기만의 컬러를 갖기 시작했고, 그러면서도 JBL이 원래 가지고 있는 DNA는 계속 잃지 않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3기에 들어서면서 JBL 사운드가 완성이 되고 미래지향적인 소리로 변화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인제 아마라든가 마칼루 같은 서미트 시리즈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그 흐름이 하이엔드 쪽으로, 그전까지 제품들이 하이파이용이었다면 이제 그 서미트부터는 본격적인 하이엔드용으로 인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제품은 가격도 그렇고, 또 이 드라이버 같은 거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드라이버라든가 뒤에 들어간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여러 가지 것들이 삼국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저렴하게 그 프로젝트 스피커의 강점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게 아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곡은 가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정미조 선생님의 개요울. 자, 들어보실까요?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요를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도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요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고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무려 37년 만에 다시 또 복귀하셔 가지고
만든 앨범이라 과연 그 시간 동안 가요계를 떠나 있다가 다시 나왔을 때 그 세월의 무게를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 괴여울이라는 노래 하나로 의구심을 불식시켰죠. 저도 이것을 가끔씩 들어보는데 우선은 그 악기가 이제 주로 피아노가 깔리고 그 이후에 이제 크레딧에서는 어떤 악기인지는 사실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반도네온이라는 글도 써 있고 관악기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 중간에 솔로 악기도 상당히 그 침투력 있는 사운드를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정미조 선생님의 목소리가 확실하게 그 공간을 장악한다고 그럴까? 보컬로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최상의 어떤 카리스마와 압도적인 그런 그 울림, 특히 그 잔향이 풍부하다는 점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래할 때 이렇게 강약을 주고 여러 가지 테크닉을 동원하는데 그런 마이크로 다이내믹스에 대한 그 묘사력이라 할까요? 그것은 역시 이 제품이 그 하이엔드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하는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그 정확한 표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녹음이 약간 그 빅마우스 경향이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악기도 주로 피아노로 가고 보컬 하나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런 성향의 녹음이 오히려 여기서는 더 집중해서 그 가수의 노래를 듣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이 이제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그 가수의 감정이라든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이 더 침투력 있게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JBL이 그 이런 중역대에 그 약간 애매모호한 점들이 그동안 그 좀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런 여성 보컬에서 확실하게 이제는 그 부분을 극복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제품 아마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밋 시리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서밋 시리즈 자체가 여러 개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 되고 근데 그 각각이 에베레스트 산을 중심으로 한 거봉들 아주 엄청난 산들에서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각 산들도 사실은 하나의 정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아마다블람이라는 산이라고 합니다. 아마다블람. 그런데 이제 너무 기니까 그걸 이제 줄여가지고 아마라고 표현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은 북셀프지만은 사실 여기 투입된 그런 기술이나 어떤 내용은 그 어지간한 산봉우리보다 훨씬 높은 레벨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장명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를 이제 지금 소개하겠는데 트위터가 1.5인치 구경입니다. 보통 혼 스피커라 그러면 1인치 구경을 많이 써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고역 부분도 좀 더 확장이 되고 또 저역 부분도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역이 25kHz 대역까지 가 있는데 투웨이이기 때문에 사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저역부를 조금 강조해서 쓴 것 같고 그 위에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3웨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똑같은 드라이버인데도 고역 특성을 더 높이면서 중역 부분을 좀 올립니다.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이제 중역을 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제품은 투웨이이기 때문에 중역 부분을 좀 낮추면서 고역 부분을 상대적으로 너무 높이지 않는 그런 밸런스로 만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1.5인치 구경의 컴프레션 드라이버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구동하는 어떤 이제 모터 시스템이 기존의 기술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트윈 모터, 두 개의 모터 시스템을 동원한 그런 이제 컴프레션 드라이버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에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소노글라스라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인데 이게 이제 HDI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개발된 것으로
하이 데피니션 이미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3D 사운드, 그러니까 음장감, 그것을 그 혼 스피커로 재현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뮬레이션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쳐 가지고 이런 이제 물결 치는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소리가 나올 때 그 일종의 그 잡공진 같은 게 섞일 수 있는 부분까지도 예방을 해 가지고 클리어하고 정확하면서도 이미징을 아울러 인제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사실 서밋 시리즈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미드 베이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릴을 벗겨내고 이렇게 인제 이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면은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일종의 인제 웨이브 가이드를 인제 넣었다는 거. 그것은 뭐냐면 세미 혼 정도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상부도 혼이고 이것도 세미 혼 정도의 역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형상의 우퍼나 미드 베이스도 JBL에선 제가 처음 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만큼 이번에 인제 개량된 포인트가 많다는 것이고, 여기가 인제 이렇게 고무로 된 이제 서라운드가 있고, 이 진동판이 보통 JBL 하면은 인제 페이퍼콘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고, 여기서는 페이퍼콘을 좀 개량을 해 가지고 트리플 레이어 방식, 그래서 앞뒤로는 이제 퓨어 페이퍼콘으로 하고 그 사이에 카본 파이버로 만들어진 알갱이들, 이것을 삽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 JBL 제품보다는 좀 이렇게 두께가 더 나가죠. 그만큼 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만들면서 그 밀도감이랄까, 그다음에 그 두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이게 인제 HC4라는 모델로 해서 인제 만들어진, 그 HC4가 인제 여기서 만든 인제 진동판의 이름이죠. 그래서 그 상극기에도 인제 더 큰 사이즈의 우퍼 같은 게 있는데 역시 HC4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페이퍼콘의 장점을 갖고 있되 좀 더 그 음악적인 표현력이라든가 밀도감을 높이기 위해서 개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렇게 금으로 된 띠를 두르거나 뭐 이렇게 옆에 이렇게 금색으로 이렇게 칠한 거, 이런 것들이 기존의 JBL에서 볼 수 없이 없는 아주 훌륭한 마무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상부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라운드, 아주 라운드는 아니지만은 그동안의 괴짝 스피커에서 탈피해 가지고 이 내면의 모서리를 이렇게 칼로 잘라낸 듯이 이렇게 좀 외관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 내부에도 그 정제파를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촘촘하게 내부 보강제를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 배선제도 순동선, 무산소 동선을 썼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뒷부분에 바이와 에어링까지 할 수 있도록 그 4개의 그 바인딩 포스트가 제공되는데, 이것도 로디움하고 그 은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스피커의 단자만 봐도 그 제품이 어느 정도의 클래스인가 알 수 있을 정도인데, 기존의 사실 북셀프들은 단자를 보면 약간 보급형 냄새가 났는데, 이 제품은 역시 단자만 봐도 다르구나 싶을 정도로 좀 제대로 된 단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제 이 제품과 같은 어떤 그 컨셉을 갖고 있는 전용 스탠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사실 전용 스탠드로 했을 때 색깔도 맞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완성된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거의 필수이지 않을까. 보면 이제 가운데는 이렇게 철제로 만들어졌고 위아래 알루미늄을 해서 그 진동에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요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소 어쿠스틱이라고 해서 그런 인제 여러 가지 진동 억제 액세서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스탠드는 인제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일스 데이비스의
Someday My Prince Will Come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랙은 제가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도 듣고 특히 JBL에서 많이 들었는데 뭐랄까 기존의 JBL에서 약간 아쉬웠다고 그럴까? 뭔가 빈 구석을 완전히 메꿨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사운드가 나왔습니다. 그전에 소리를 들어보면 이제 심벌지가 지나치게 이렇게 강하게 다가오고 특히 뮤트 트럼펫, 마일즈가 부르는 이제 뮤트 트럼펫이 좀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쏘는 경향이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말끔히 정리되어 있으면서 심벌즈나 트럼펫의 고역 부분이 일종의 두께감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사실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반응이 느리지도 않고 재미있게도 저역부에서 특히 콘트라베이스의 움직임이 상당히 묵직하면서도 순발력 있게 재생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상당히 북셀프의 차원을 넘어선 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상당히 우수해요. 그러니까 특정 대역에 치우쳐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제품을 보면은 기존의 북셀프들은 이렇게 고역이나 중역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다 제거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자체로 완벽하게 밸런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이 이제 바로 이 재생음에서 좀 제가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은 이제 테너 색스폰 주자가 2명이 나오는데 행크 모블리하고 존 콜트레인. 그래서 그 두 연주자의 스타일이라든가 음색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주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울러서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니까 그것도 한번 즐겨보시고 그래서 그동안 아쉬웠던 재생음이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역시 하이엔드 클래스의 제품다운 재생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스펙을 둘러볼 텐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센서티비티, 감도가 무척 낮다는 점입니다. 84dB밖에 되지 않습니다. JBL의 모든 스피커를 통틀어서 가장 낮은 감도가 아닐까. 보통은 아무리 JBL이 좀 보급형으로 만들어도 90dB 이상은 보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감도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퍼포먼스를 제대로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84dB라는 그런 이제
감도가 나왔고요. 그건 아무나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특히 그 미드 베이스 쪽에 그 삼중 레이어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 진동판이 좀 두껍고 그런 부분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그 트위터 부분도 이제 구경이 커졌다는 거. 그래서 두 개의 모터로 구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힘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북셀프라고 대충 생각하고 달려들면 안 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임피던스는 4오음이 이제 기본인데 3.1오hm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그 저임피던스까지 내려가는 스피커의 어떤 그 악동 기질을 생각한다면은 이 스피커는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적절하게 출력만 보장이 되면은 아주 그 앰프에 대한 부담은 그런 면에서는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여기 메이커에서는 이제 출력을 어떻게 이제 보고 있냐 보니까 25W에서 한 200W 정도까지는 충분하다. 가정용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최소 100W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공간이 좀 크다면은 한 200W, 이제 25W 가지고는 사실 좀 쉽지는 않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대역은 34Hz에서 25kHz 정도인데 조금 더 위아래 더 넓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8인치 우퍼 가지고 40Hz 이하의 대역까지 커버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 하이엔드 스피커들을 보면 구경이 작지만은 대역은 상당히 넓거든요. 대신에 좀 감도를 희생하고 있죠. 그런 전통 속에서 이 스피커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보급형 JBL 북셀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1600Hz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요 미드 우퍼가 상당히 많은 대역을 커버가 있다는 점이죠. 이 부분도 이제 거의 플레인즈급에 해당하는 그런 미드 베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제품의 무게를 보면 이게 한 26kg 정도 하고 스탠드가 20kg 정도 하니까 두 개를 합쳤을 때 상당히 무겁죠. 이 부분도 이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아마라는 제품은 종래에 여태까지 나왔던 JBL의 모든 북셀프 스피커 중에는 최고의 제품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이엔드 클래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앰프 선정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사실 이 제품을 제가 여러 환경에서 여러 앰프 가지고 들었는데 그때마다 소리가 확 변했습니다. 케이블을 바꿔도 소리가 바뀌고요. 그런 면에서 자기 고집이 확실한 기존의 JBL 스피커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스피커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프로젝트 스피커라고 그러면 대형기만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었는데 드디어 북셀프로도 이제 프로젝트 스피커를 접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아주 그 큰 매력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기회가 되시면은 한 번씩 꼭 시청해 봤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제 서밋 시리즈가 계속 나오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JBL의 서밋 시리즈 중에 막내 아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